당신에게 꿀이 되는 5분 휴식, 책이 달다 달콤복수입니다. 오늘은 김윤나 작가의 말그릇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말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이 담기고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혼자 있을 때는 미처 몰랐던 그 사람의 성격과 성품이 좀 더 여실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합니다. 표현하지 않고 마음에 담아둔 말이 진심일지라도 일단 말을 해버리고 나면 그 말에 따라 상대와 더 가까워지기도 하고 더 멀어지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로 사랑의 결실을 맺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사랑했던 두 사람이 이별을 맞이합니다. 어릴 때 들은 말은 특히나 그 영향력이 큽니다. 칭찬 한마디에 평생 목표를 향해 나아갈 꿈을 품기도 하고 부모님께 들은 꾸지람 몇 마디에 큰 상처를 받고 소심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말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김윤나 작가의 말그릇은 한 사람이 어떤 감정에 의해서 그 말그릇이 세워지고 허물어지는지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지금까지 하는 다른 말 습관을 가지고 싶다면 말 그 자체가 아닌 내 안에 있는 나를 함께 들여다보라고 말합니다. 말을 잘하는 말 기술이 아닌 나도 모르게 자꾸 내뱉어버리는 그 말의 내면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 몇 마디 했을 뿐인데 정작 말을 뱉고 나면 더 외로워지는 말그릇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행복하게 하고 안정되게 하는 말그릇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나를 외롭게 하지 않는 7가지 말그릇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통제하는 말에는 사람을 담을 수 없다. 내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너를 위해서 얘기하는데 라고 말하며 말의 경계선을 쉽게 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아닌 내 입장에서만 보기 때문에 쉽게 그 경계를 넘어섭니다. 이때 말의 핵심은 당신이 문제니 당신이 변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문제라고 할 때 그 누구도 편한 마음으로 대화에 응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옳고 그름보다는 좋고 싫음에 따라 살아가는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같이 상대를 통제하려고 하는 통제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라는 통제의 말에는 사람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상대의 좋은 점을 보고 칭찬을 해줘도 힘을 내서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인데 이건 이래야 하고 저건 저래야 한다고 말하며 조종과 통제를 할 때 그것은 일종의 힘의 행사일 수 있습니다. 저자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고유성을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 바꾸려 들거나 강요할 때 그 관계는 끊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통제하는 말이 아닌 공감하고 존중하며 건강하게 자극하는 말에서 좋은 관계가 싹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그릇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 말은 한 사람의 인격이자 그 사람 자체를 드러냅니다. 말그릇이 큰 사람은 말과 사람을 분리해서 보고 내 마음에 상처내는 좋지 않은 말 때문에 의기소침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말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에 어떤 말을 들어도 안정감을 느낍니다. 말그릇이 큰 사람은 말은 수단이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분노에 휩쓸려 대항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압니다. 타인의 말에 화가 나더라도 그 반응에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가다듬고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하는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그릇이 작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차분히 듣지 못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놓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고 과장된 말을 사용하고 명확하지 않은 말 속에 의중을 숨기기도 합니다. 특히 말그릇이 작은 사람들은 평가하고 비난하기를 습관처럼 사용하면서도 정작 자신에 대한 평가와 비난은 참아내질 못합니다. 몇 자 듣지도 못하고 그만 좀 해, 나도 힘들어,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라는 말로 다시 남 탓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쉽게 출렁이고 넘치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을 보듬어주지 못할 뿐더러 지레 겁먹고 물러나거나 때론 먼저 상처를 줍니다. 오로지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상황, 그리고 입장만 설명하고 이해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음 그릇을 키우면 말그릇도 커진다. 저자가 말하는 말그릇은 마음 그릇과 같습니다. 사람을 담는 마음 그릇의 크기가 말그릇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대화했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묻고 질문한 것들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했는지 돌아봅니다. 만약 그 질문에 짜증이 나고 피곤했다면 나는 그 사람을 소중한 동료로 대하기보다 힘들어 죽겠는데 질문하는 귀찮은 동료로 함부로 취급한 것인지 모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급하고 중요해서 발을 동동 구르며 저한테 뛰어왔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마음 그릇이 그리고 말그릇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낸 하루하루가 쌓여서 나라는 사람 그리고 당신이라는 사람이 됩니다. 작가이자 심리상담가인 토니 험프리스는 심리학으로 경영하라는 책에서 자기 내면을 성찰하고 경영할 줄 알아야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나를 만나기 시작하면 나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한편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알아가며 나와의 마음거리가 작아질 때 다른 사람들과의 마음거리도 훨씬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말그릇만 다듬어도 자존감이 세워진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공감해주는 말그릇이 성장할 때 나의 자존감도 같이 성장합니다. 내 말그릇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공감한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안정되고 나 자신에 대한 배려와 존중도 같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인정받으려는 무리한 목표를 내려놓고 불필요한 관계에 연연하지 말고 내 말그릇에 성숙함을 담을 때 내 자존감도 함께 세워집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도자기를 완성하듯이 말그릇을 다듬은 사람은 관계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말그릇을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깨지지 않는 단단한 말그릇과 함께 존귀한 자존감도 함께 갖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음과 일치하는 말을 해라. 대부분의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어려워합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좋은 것이고 부정적인 감정은 좋지 않은 것이라고 너무 쉽게 구분합니다. 하지만 모든 감정은 다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어릴 때 울면 울지 말라고 뚝 굳히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듣고 자랐지만 왜 우는 것인지 관심을 갖고 들어주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울거나 화내거나 삐쳐서 숨어버릴 때 그 감정을 존중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를 습관적으로 심하게 내는 사람들의 경우
그런 감정 분출의 원인이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로부터 이어진다고 합니다. 정작 감정 컨트롤을 해야 할 때는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왔을 때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감정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배우지 못하고 성장합니다.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도망가기 시작하면 외로워지고 억울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아닌데 뭔가 잘못됐어 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표현은 못하고 반대로 말해버립니다. 마음과 일치하는 말을 하려면 감정과 친해져야 합니다. 감정과 말을 일치시키는 능력은 넉넉한 말그릇이 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비폭력 대화의 기술, 상처 주지 않는 대화에 이런 예가 나옵니다. 어느 날 새벽 2시에 갑작스레 현관벨이 울립니다. 밖에 비가 내리는데 만삭인 여성이 서서 흐느끼고 있습니다. 그녀가 말합니다. 남편이 저를 쫓아냈어요. 제가 남편한테 뭔가 부탁을 했는데 나가버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녀는 결혼한 지 8년쯤 됐고 남편은 늘 그녀가 말하는 것은 항상 웃으면서 전부 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뭔가를 부탁을 했고 아주 사소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그녀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녀의 남편은 지금껏 전혀 내키지 않았음에도 말로만 동의를 표현해온 것입니다. 남편이 그녀에게 해달라는 대로 해줬던 이유는 아내에게 사랑을 받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항상 맞아, 알겠어 라고 동의만 하는 사람은 정작 자신의 욕구를 제대로 살피지 못해 서서히 마음속에 분노를 쌓아놓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속이거나 감추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6번째, 가짜 감정과 진짜 감정을 구분하라. 저자는 감정은 당신을 해치려고 온 도둑이 아니라 도와주기 위해 찾아온 친구라고 말합니다. 감정은 당신의 말이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길잡이로 감정의 얼굴을 잘 알아야 말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기쁨과 사랑이라는 좋은 감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기쁨과 사랑이라는 좋은 감정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걱정스러워합니다. 자주 느껴보지 않은 익숙하지 않은 감정을 발견하고는 좋은 감정임에도 불안, 걱정, 근심이라는 감정을 더 씌웁니다. 그리고는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버리곤 합니다. 진짜 감정을 찾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안에 말하고 싶은 핵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고 합니다. 감정의 이면을 잘 살펴보면 전하고 싶은 속내, 간절히 바라는 욕구, 이루고 싶은 목표들이 숨겨져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 진짜 감정이 서운함이라면 먼저 분노하지 말고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너무 서운하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방의 거절감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당신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거절감을 느꼈었나 봐요 라고 말하는 것이 솔직한 대화입니다. 우리는 진짜 감정을 알아차리기 전에 먼저 말을 쏟아내고 화를 퍼부어 버리곤 합니다. 서운함, 거절감에 상처받고는 어느 순간 내가 먼저 말로 거절해 버립니다. 자기 혼자 지키며 사는 혼자만의 성은 잘 깨지지 않습니다. 너무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서 과거의 상처에 허우적대며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마저도 혼자 결정하고 통제하며 자신의 거짓 감정이 알려주는 대로 말해버립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너무 신뢰하지 말고 진짜 감정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후회보다는 감사가 많은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7번째, 말그릇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경험을 인식하라.
특수한 경험이 쌓일수록 그것은 바꾸기 힘든 하나의 굳건한 공식이 되어서 그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는 방식에 부정적으로 혹은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아주 어릴 적에 매일 아침 같이 그네를 탔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중마고우라고 마음 깊이 믿고 자랑하고 다녔던 친구인데 어느 날부터 다른 친구와 노는 것을 더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는 나이가 어린 마음에도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나 서운하고 배신감이 컸던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삭혔던 경험에서 사람들한테 너무 정을 많이 주면 안 된다라는 나만의 공식이 세워졌던 것 같습니다. 돈 때문에 친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사람이라면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공식을 품을 것이고, 직장 생활에서 사람들과 너무 힘든 인간관계를 경험한 사람은 직장 생활의 인간관계는 사무적인 관계지 진정한 인간관계는 맺을 수 없어 라는 식으로 자신만의 공식을 만들 것입니다. 특히 권위적인 부모로부터 존중을 받지 못했거나 가정 불화가 심한 가정에서 자랐다면 다른 사람들의 존중과 인정, 사랑에 목말라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의 공식을 얻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리지만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나의 생각을 강요하고 조종하려고 듭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의 공식을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더욱 강하게 당신은 고집이 너무 세 라고 말하며 등을 돌려 가버리곤 합니다. 상대를 적으로 만들고 싶다면 나의 공식만 고집하면 됩니다. 하지만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경험을 통해 쌓은 공식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부정적인 경험이 나의 생각을 계속 제한한다면 그 문제를 깨끗이 씻어내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 다짐과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말그릇을 키워 상대를 말로 조종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마음으로 품겠다는 생각으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우리의 말그릇도 같이 커집니다. 그리고 어떤 말에 자주 상처를 받고 분노하게 된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한 사건에 발목 잡힌 채 반복적으로 분노하고 있는 자신의 문제를 돌아봐야 합니다. 말그릇 속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와 경험이 묻어나기에 내 진짜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마음 그릇이 성장할 때 우리의 말그릇도 같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꿀이 되는 5분 휴식, 책이 달다, 달콤북스였습니다. 여러분의 달콤한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